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해외 선교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비즈니스 선교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사의 자녀, 이른바 MK들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을 무대 삼아 무용으로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콘텐츠 스토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는 교회 건축과 시스템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선교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현지 선교 활동이 중단되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선교사들이 추방당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비즈니스가 선교의 활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통적인 선교 방식이 한계를 맞았습니다. 대면 전도는 물론이고 현지에 교회를 세워 사람들을 모으는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입국 심사 강화로 선교사들의 이동도 제한되면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 상당수가 귀국한 상황입니다. 9,0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분의 1 정도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선교 전문가들은 이처럼 오로지 복음만 전하는 전통적 선교 사역의 본질은 살리되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비즈니스를 활용한 전략적인 선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가져온 중요한 변화는 선교의 판을 바꿨다라는 표현을 선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선교사들과 더불어 새로운 선교적 사역, 전략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는 표현인 거예요. 동남아 국가의 25년째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곽캡시바 김야곱 선교사 부부는 제조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묵상으로 일과를 시작하고 크리스마스에는 찬양 축제를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들 부부의 노력으로 전체 직원의 30%가량이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총체적인 선교라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어서도록 도와주고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서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교사 부부는 일터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교적인 훈련을 잘 받으면 나중에는 진짜 나가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진짜 훌륭한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현지 선교에 제동이 걸리면서 약 9,000명의 선교사들이 귀국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사들의 자녀, 이른바 MK들이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학업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부모와 떨어져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조유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30%가 넘는 선교사가 더 이상 현지 사역이 어렵다고 판단해 귀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사의 자녀, 이른바 MK들도 직장을 잃거나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현지 학교 수업을 한국에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차 문제뿐만 아니라 머물 곳이 없어 학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갈 때까지 마음대로 있어라 이런 곳이 별로 없거든요. 6개월 정도 7번 이사를 해서 수업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업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는데요. 부모와 떨어져 한국에 홀로 들어온 MK들의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주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국에 정착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MK들은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정체성 혼란에서 오는 갈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왔다고 좀 따돌리고 외국인 차별로 되게 독일에서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도 외국인 나의 정체성은 뭘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런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MK를 위해 한국교회 청년들이 멘토가 되어주는 것부터 거주 공간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선교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홈스테이로 이 위기의 기간에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좀 방을 써라. 장로님, 집사님들의 기업체에서 MK들을 좀 돕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청소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 트렌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는 형 누나들이 필요하고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복음 전파에 헌신해온 MK들이 고국인 한국에서
상처받지 않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최근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아름다운 몸짓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콘텐츠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라는 소명을 위해 모인 에어 지저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 쓱토리입니다. 천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변 억새 사이로 울려 퍼지는 아리랑. 이윽고 아름다움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한민족의 고난을 예배로 승화한 몸짓. 코로나19라는 또 하나의 고개를 넘어야 하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어 지저스 팀의 첫 번째 프로젝트 쓱토리입니다. 국립무용단 출신의 손수경 집사와 드라마 제작자인 유재혁 집사, 광고기획자 이익희 집사가 미디어 선교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에어 지저스란 팀명도 어떤 순간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 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첫 프로젝트 쓱토리는 손수경 집사 이름의 약자이자 그녀의 이야기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일상의 모든 곳이 예배 처소라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신 분들을 주 타겟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 선교지에 난민들한테 이 영상들이 좀 많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복음이 좀 어떻게 하면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쓱토리 영상은 모두 14편. 모든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를 통한 위로와 회복입니다. 어떤 문화가 줄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보면서 때로는 슬픔을 같이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을 같이 느끼기도 하면서 감정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통한 어떤 희망, 의지, 위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어 지저스는 쓱토리에 이어 비기독교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교양이 될 수도 있고요. 예능이 될 수도 있고요. 드라마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차세대들이 더 자주 찾아보고 재밌어하고 그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주목받는 요즘, 에어 지저스의 쓱토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2020 대한민국 교회 건축 미디어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총 42개 기업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는 비대면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교회 건축과 미디어 시스템, 음향, 교회 용품 등 다양한 홍보와 전시 품목을 만나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박람회에선 맞춤형 건축 리모델링 컨설팅 부스를 비롯해 심야 전력과 물을 활용한 전기 절약 시스템과 교회 공간에 최적화된 스피커 등 교회 운영에 효과적인 서비스와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서는 목회자를 위한 미디어 시스템 운용과 온라인 예배와 관련한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6일까지 이어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가 6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업에 동참하는 돌봄 전담사는 전체 12,000명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돌봄 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 교실을 이용을 신청하도록 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들과 교사들을 투입해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는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와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전 남편의 살인, 시시 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미국에서 첫 한국계 여성 연방의원이 나왔습니다. AP통신은 한국계 여성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가 현지 시간 3일 실시된 선거에서 미국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트링랜드 당선인은 김창준 전 하원의원, 앤디 김 하원의원에 이어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세 번째로 하원의원에 뽑혔습니다. 스트링랜드 당선인은 한국인 어머니 김인민 씨와 미국인 아버지 윌리 스트링랜드 사이에서 1962년 9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5명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7차 국민인식조사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의 1순위로 경제적 불평등을 꼽은 사람이 5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종교 갈등 문제가 29.7%, 건강 불평등 22.2% 순이었습니다. 북한이 최근 유엔 회원국 재정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분담금 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일 유엔 재정 분담금 16만 8,320달러, 우리 돈 약 2억 원을 냈습니다. 올해 자국 몫의 유엔 재정 분담금을 완납한 나라는 북한이 132번째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정규 재정 분담금을 다 내며 국제사회로 한 걸음 내딛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간접흡연 피해 신고가 많이 들어온 국회의사당 앞과 여의동로, 여의도역 주변 도로 등 여의도 거리 4곳 4km를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대림 초등학교 후문과 신길역, 당산역 주변 도로 등 3곳도 금연거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총 13,862개소로 늘었습니다.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의 흡연 단속은 12월 1일부터 개시되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 당국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던 엔투그룹의 기업 공개 절차를 전격 중단시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를 통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에게 당국이 그어놓은 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음을 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 당국이 위험 방지를 이유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비판한 마윈의 한 연설이 발단이 됐습니다. 마윈의 발언에 중국에선 혁신가의 쓴소리를 당국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포용적 견해와 사업가가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주민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지사 선거와 함께 치러진 푸에르토리코 주민투표에서 미국주 편입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52% 이상을 기록한 겁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인구 320만 명의 섬나라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이지만 주는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권자지만 선거 투표권과 미 연방 하원의 푸에르토리코 상주 대표의 표결권이 없습니다. 다소 애매한 지위 탓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자는 주장과 아예 독립하자는 주장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세계문화재 보고인 바티칸 박물관이 재개관 5개월 만에 다시 폐쇄됐습니다. 박물관 측은 공지를 통해 내달 3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시행하는 추가 방역 대책과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고대 로마와 이집트 유물, 르네상스 걸작 미술품을 다수 보유한 세계 최대 박물관 가운데 하나로 바이러스 1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초 성 베드로 대성당, 광장 등과 함께 폐쇄됐다가 지난 6월 1일부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극 다음으로 많은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어 제3극으로도 불리는 히말라야에서 빙하가 녹는 것을 촉진하는 오염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히말라야 북면 고산지대에서 채취한 공기 시료에서 검출된 빛 흡수 탄소 에어로졸인 갈색 탄소는 화석연료나 바이오매스를 태울 때 배출된 뒤 눈과 얼음 위에 쌓여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함으로써 눈과 얼음이 녹는 것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학계는 빙하 표면에 갈색 탄소가 형성하는 타르볼이 쌓이면 상당한 온난화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약 밀거래 등에 이용되던 온라인 암시장 실크로드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1조 원대 비트코인이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가상화폐 부정자금을 추적하는 블록체인 분석회사 엘립틱은 최근 출처가 이 사이트인 것으로 보이는 자금 거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시세로 9억 5천만 달러, 약 1조 754억 원에 달하는 6만 9천여 비트코인이 한 대형 가상화폐 지갑에서 인출됐다는 겁니다.
실크로드는 마약류와 불법 해킹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등이 거래되던 사이트로 2013년 미 정부에 의해 폐쇄된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11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1시간의 기도가 하루를 변화시키고 일생을 좌우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번 기도 운동은 코로나 위기 속 교회와 민족의 회복을 기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영훈 위임 목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기도 부재에 있다며 이번 기도 캠페인이 개인과 교회, 나아가 우리 사회를 살리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인성개발원이 최근 회기 백석인증제 인증서 수여식과 28기 입단식을 진행했습니다. 백석인증제는 훈련 등의 교육과정을 구성해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인증기관의 기관장들과 교수, 신입교육생 등이 참석했습니다. 신입교육생 150여 명은 이날 성실히 교육받을 것을 선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총회 임원회가 넘긴 사안을 검토하는 등 총회 결의 후속 처리 업무를 실행위원회를 통해 이어갑니다. 총회 임원회는 수임사항이었던 총회장 기록관 설립과 제2총회회관 건립 추진건을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첫 총회 실행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라움에서 열립니다. 최근 각국에서 종교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폭력행위 중단과 각국의 연대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WCC는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인한 이웃의 죽음과 사회 전반의 충격을 좌시해선 안 된다며 테러 종식을 위한 각국 종교 지도자들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 에티오피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선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민간인 7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해외 선교사들이 잇따라 귀국하면서 이른바 MK로 불리는 선교사의 자녀들의 고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를 따라 낯선 이국 땅에서 겨우 정착했던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